네, 이 얘기 진짜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손 의원과 연관이 있는 땅과 건물이 최소 20곳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목포 관련돼서 0.0001%라도 제가 숨기는 게 있다든지 뭐 감춰진 제 욕심이 있었다든지 하면 제가 이렇게 못 나서죠.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랜드 사건으로 명명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손 의원 관련 부동산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네. 뭐 집도 이제 뭐 처음에는 몇 채였다가 뭐 9채였다가 15채로 갔다가 그것도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 본인이 문제인 것 같아요. 본인이 거기 대응을 자꾸 커지게 대응을 해요. 초반 대응이. 예. 네. 손혜원 의원은 정치적으로 철부지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선의로서 뭐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지역 경제 활성화, 뭐 저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기 자기 역할을 했으면 됐지. 뭐 직접 사는 것도 뭡니까? 무슨 오지랖이 이렇게 넓어요. 네네. 주변에 사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저나 정청래 의원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들이에요. 그런 게. 그걸 문화재거리 지정하는데 문화재청이나 뭐 국토장관이나 뭐 이건 목포시장한테 얘기를 해서 하도록 하면 되는 거지. 네네. 사긴 왜 삽니까? 이익이 발생할 텐데. 그거는 철부지나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볼 때는 공인으로서는 부적격해요. 생각이 그냥 사업을 할 사람이지 공인으로 와서 국회의원 하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설화를 빚잖아요. 네네네. 뭐 한두 번이니까 노무현 대통령 죽음도 계산적이었다. 요것만 얘기하세요. 선동열 선사시대 얘기까지 하고 있어. 선동열 감독 와서 네. 참 모욕 줬지. 네. 또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해서도 거의 능멸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 밉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지니까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는 더 커지니까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본인 책임이 다 거의 다예요. 이 손 의원의 문제점은 개인 같으면 뭐가 문제되겠어요? 개인 같으면 이제 뭐 그 차명 거래를 했다든지 그런 단순한 그런 문제 될 수 있는데 공인이니까 그러니까 목포의 그 지역이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가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이고 하니까 이것을 공공 캠페인을 통해서 또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게 실사를 해서 정부 예산으로 그 지역을 이렇게 보존해서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없느냐. 이걸 본인이 앞장서서 하고 본인은 그게 사질 않았어야지요. 그랬으면 이 문제가 없는 것인데 막상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 1년 반 전서부터 사모으기 시작했다. 본인의 남편, 뭐 조카, 그다음에 보좌관 등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모하기 때문에 이게 이해 충돌의 그 불법성이 있지 않느냐. 또 차명거래 문제가 있지 않냐. 여기까지 지금 발전이 됐으니까 이건 손 의원 자신이 주장하는 무고한 걸 입증하기 위해서도 이건 수사에 착수해서 밝혀져야 할 사안으로 되고 말았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또 저는 또 특수관계에 있기도 하고 또 가까우시니까요. 어느 누구보다도 이건 많이 알 거예요. 제가 제 주관적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제 팩트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대한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거기에 구입을 했으니까.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이 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왜냐? 나쁜 짓이잖아요, 투기는. 근데 나쁜 짓을 2년 동안 방송국 인터뷰 그리고 SNS 그리고 한 200명 가까이 여기를 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문 날 거잖아요. 본인이 만약에 캥기는 짓을 한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동네방네 다니면서 공개적으로 나 투기할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저는 그것은 각자 판단에 따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고 있기는 투기는 아니다. 다만 이런 4가지 쟁점이 있어요. 첫 번째, 문화재 등록을 원하느냐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국제극장.
문화재로 지정하려니까 헐어버렸어요. 왜? 그 소유주 입장에서는 재산상의 엄청난 불이익을 보거든요. 그 인천에 있는 애경사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문화재로 지정하려니까 허물어버렸어요. 그리고 딴 걸 지는 거예요. 그게 난 거예요. 그래서 등록문화재가 된다고 해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본다. 이게 팩트입니다.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내 얘기 듣고 하세요. 또 하나는 이 등록문화재 이후 건물값이 폭등했나? SBS가 이것은 팩트 체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4배가 올랐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40% 정도 뛰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재 등록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본인은 안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은 내가 했다. 내가 국토부 김현미 장관, 도정원 장관에서 이 부분은 내가 힘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차명 거래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증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 남편이 있는 재단은 본인 재산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처음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 500평 정도가 필요하대요. 남산에 있는 나전칠기 박물관을 옮겨갈 생각인가 봐요. 그러니까 90평짜리 하나를 샀는데 500평을 살려니까 그 주변 땅을 살려고 계속 계획했었고, 이거는 작년 8월 12일 목포 MBC 한 10분가량 인터뷰에 다 나와요. 내가 박물관을 앞으로 지어서 여기를 땅을 매입하겠다. 네. 내 조카한테서 사줘서 여기를 활성화시키겠다. 다만 여기를 떴다방처럼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직접 살 사람들이 이것을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살 사람들이 여기 와서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자기 건물이 아니면 젠틀리피케이션으로 쫓겨나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 목포 주민들이 우리는 나한테 너무 도움이 됐다. 왜들 이런지 모르겠다. 하고 목포 MBC에서 정식으로 그걸 반격을 또 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입장이, 그러면 나도 수사를 받고 SBS에서 수사를 받고 조선대화 지역이 8천 평 되는데 거기 일부가 이제 또 뭐 아파트 건설하려고 하나 봐요. 네. 그럼 우리 3자가 같이 다 검찰 수사를 받자. 난 떳떳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등록문화재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매매가 가능해서 네, 가격이 네. 오를 수도 있어요. 네, 매매가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일반 지정문화재하고 다르고요. 등록문화재가 지정되면 네,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변이 땅값이 주변이 오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주변이 더 혜택을 봐요. 그거는 네, 그건 일반적인 어쩔 수 없죠. 네. 부동산 상식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40%가 올랐든 4배가 올랐든 앞으로 얼마가 오를지 모르지만은 재산상 이익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또 여기 하면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고, 지금 문화재청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종진 전 문화재청장은 손 의원이 지난해 국회에서 목포 등 근대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다. 일종의 그 요청을 한 거예요. 그 로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 된 다음에 한 얘기입니다. 네. 이건 반드시 칭찬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문화재청이 이렇게 중요한 근대문화유산을 아파트가 될 뻔했던 이 자리를 지정을 그 빠른 시간에 해내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은 지정이 됐다는 걸 또 몰랐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거예요. 염동열 의원은 그때 같이 국감에 갔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현장을 시찰했다. 거기서 손 의원이 많은 역할을 해서 참 감동 깊게 하고 돌아왔다. 역할을 했다고 옆 사람도 네, 증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문화재 지정된 데 역할을 했고, 문화재 지정된 것도 알았고, 네. 그 지점에 집중적으로 매입을 했고, 그러니까 선의는 저도 인정하는데 선의를 떠나서 일반 국민이 볼 때는 아니, 선의를 이거는 인정합니까? 이거는 떴다박이에요. 선의 인정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나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선의라고 볼 수도 네, 있던데, 선의가 철부지 같은 선의라 이거죠. 도대체 공인이 제가 저 얘기했잖아요. 정의명 같은 거 사겠냐고요. 난 돈도 없어. 돈도 없어. 아니 상식적인 국회의원들은 슬퍼. 상식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그 땅 안 사거든요.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고.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맞아요. 네. 근데 손혜원 의원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네. 조카한테 이렇게 증여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근데 손혜원 의원이 자식이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조카들을 친자식처럼 키워요. 많이 도움을 주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거기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바닷가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증여세를 내고 돈을 준 거예요. 네네. 손혜원 의원이 얼마나 그 또 반발을 일으켰냐면, 이태원에서 와인바를 하면서 고생하는 조카를 위해서 뭐 증여를 했다 그랬는데
이태원 와인바가 되게 임대료가 비싼 데입니다. 네. 진짜 와인바가 아니라 그보다 더 열악한 자영업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열받는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네. 거기다가 징역까지 해줬다는 거는 1억 원씩 조카한테 돈 줄 정도면 얼마나 돈이 많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너무 감을 못 솔직하신 잡는 거. 거예요.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른 건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조카를 내 자식처럼 생각해서 증여해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왜 그게 열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본인 일에 대해서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불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 서울의 입장에서 보면 집이 몇 채 그러면 뭐 수십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거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1억이면 집 한 채를 산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불 꺼진 구도심이었거든. 근데 네. 불이 하나씩 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포 그쪽 주민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환영하고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손혜원한테 고맙다고 생각하고.